자, 제28회 부산국제영화제가 오늘 개막해 13일까지 열흘간 열립니다. 올해는 영화제 개막 전부터 인사잡음과 전 집행위원장의 성추행 논란까지 여러 혼란들이 있었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 측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다시 날아오르겠다는 각오를 밝혔죠. 개막작과 폐막작, 티켓 예매 시작 1분여 만에 매진되면서 여전히 뜨거운 관심을 보였습니다. 국제신문 문화부 김미주 기자와 함께 영화제 관련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전야제가 시작이 됐었죠. 네. 예. 자, 올해는 아무래도 여러 사건들 영향도 있겠지만 예산이나 규모들이 줄었습니다. 선택과 집중 이 키워드를 꺼내는데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네, 말씀하셨다시피 5월에 일어난 운영위원장 도입 그리고 집행위원장 사태로 이제 일련의 이런 일명 비프 사태가 시작이 됐는데요. 이 과정에서 조직의 어떤 문제점들이 드러나면서 이렇게 두 달간 내용을 거치고 이제 혁신위원회 7월에 혁신위원회가 출범을 하면서 일단락이 됐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대내적인 이미지 추락은 피할 수가 없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바로 협찬 감소로 이어져서 올해 이제 비프 측에서 예상 행사 규모가 109억 4천만 원이라고 했는데 작년에는 130억에 가까운 예산이었기 때문에 한 10% 정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행사에 준비하는 과정에서 크고 작은 영향을 끼쳤을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할 수밖에 없었다. 남동철 수석 프로그래머 이제 지금 집행위원장 대행을 맡고 계신 분이 이제 말씀하시기를 이제 양적 감소는 있어도 질적 하락은 하지 않겠다. 이런 기조로 좀 준비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렇군요. 그 말씀대로 이제 선택과 집중의 키워드를 맞췄습니다. 아무래도 그 5월 달부터 있었던 내용을 봉합을 한다고는 했지만 그것이 대중들에게는 아무래도 좋지 않은 이미지로 어쩔 수 없이 각인됐던 부분도 있었을 테고 그런 것들이 협찬이나 이런 것들도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군요. 그래도 아시아 최대 영화축제라는 그동안의 27년, 8년간의 그 힘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나 아시아의 최고의 스타들이 온다는 거, 게스트들일 텐데 어떤 분들이 오죠? 올해는 좀 이제 한 시대를 풍미했던 그런 산 증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장 감독과 배우들이 좀 대거 부산을 찾는데요. 아시아에서는 이름과 작품만으로, 그러니까 영화는 보지 않았지만 이름과 작품을 아는 그런 유명한 감독들과 감독들이 찾고요. 그다음에 한국계 미국인 감독들과 배우도 찾습니다. 또 영미권이랑 유럽 거장 이런 분들도 신작과 함께 관객들을 만납니다. 특히 인도네시아에서는 톱스타 군단이 거의 참여를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평소 보기 힘들었던 감독과 배우들을 만나실 기회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우선 먼저 올해 이제 아시아 영화인상을 수상하는 주윤발 배우가 이제 신작과 함께 부산을 찾고요. 이 주윤발 배우는 워낙 이제 또 유명한 그야말로 월드스타죠. 그래서 이 부분도 찾고 그다음에 중화권 스타 판빙빙도 녹야로 이제 관객과 만날 예정이고요. 판빙빙도 옵니까? 네네, 판빙빙 배우도 오고 그다음에 일본 국민 여동생으로 요즘 인기가 많던데 히로세 스즈 배우도 지금 그 이와이 슌지 감독과 함께 키리의 노래라는 작품으로 오고요. 이제 저희에게 아까 말씀드린 영화 서치로 익숙한 한국계 미국인 배우 존조 그다음에 저희 한국에서는 이제 독전 2에서 파격 변신을 예고했던 한효주 배우랑 윤여정 배우, 송중기 배우도 모두 이제 와서 이런 연기 철학을 들려주고. 송중기, 윤여정 그리고 이제 송강호 씨도 이제 일찌감치 호스트로 낙점 받은 상태였으니까 이렇게만 보면 전혀 겉으로는 이상이 없어 보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전히 좋아할 것 같고요. 그 내실에 아무래도 신경을 많이 썼고 남동철 수석 프로그래머도 한 달 전 저희와의 인터뷰에서 작품성에 많이 신경을 썼다라고 했어요. 세계적인 유수의 영화제에서 수상한 작품들도 많아요. 이 부분 잠깐 설명을 해주시죠. 올해는 좀 특히 그런 세계적 수상 작품이 많은데요. 먼저 가장 최근에 열렸던 베니스 영화제에서 황금사자상을 받았던 가여운 것들 이 작품을 만날 수 있고요. 그다음 칸 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받은 추락의 해부,
베를린 국제영화제에서 황금곰상을 받은 파리 아다망에서 만난 사람들 이런 해외 정말 유명한 영화제 수상작들이 예. 대거 부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스타도 스타지만 어떤 작품들을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만날 수 있는가? 이 부분 살펴보시면 또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2021년에 아시아 영화제 중에 최초로 온라인 이 드라마 부분을 신설했는데 요즘 뭐 가장 핫하죠. 네. 예. 이 월드 프리미어 섹션인데 이 섹션을 기대한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년보다 더 오히려 늘고 있는지 어떻습니까? 확실히 이게 아무래도 OTT 시리즈는 팬데믹 거치면서 급성장한 그렇죠. 분야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도가 나날이 높아지는데 영화제에서도 딱 마침맞게 2021년에 처음 도입을 했어요. 예. OTT 섹션, 그러니까 온 스크린 섹션으로. 그래서 이제 뭐 부산국제영화제가 그동안 아시아 신진 영화인 감독 발굴 이런 역할을 그랬었죠. 충실히 했고 예. 인정을 받았다면 그 한편으로는 이제는 최신 정말 상업 영화나 어떤 관심을 모으고 있던 OTT 화제작들을 이 영화제 기간에 선보임으로써 이제 흥행과 관심도를 이제 극대화하는 건데요. 예. 그래서 뭐 이 의미가 조금 특별한 게 이제 이런 작품들은 한 작품당 그 제작비만 수백억짜리인데 그렇죠. 이런 작품들이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최초로 상영을 하겠다라는 것은 이제 거기에 포함된 제작사, 배우 뭐 이런 분들이 모두 그 가치를 인정해 준 것이기 때문에 뭐 영화제에서도 의미가 깊고 팬들 또한 예. 정말 기다렸던 OTT 시리즈를 가장 먼저 영화제에서 만난다는 특별한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뭐 이제 드라마 시장도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OTT에서 어떤 드라마를 언제 하느냐가 너무 중요한 포인트지 네. 않습니까? 화제성도 있고 그것을 부국제에서 만날 수 있다는 부분만으로도 네, 맞습니다. 많은 볼거리가 될 것 같네요. 그러니까 신진 감독 발굴이나 그동안에 이제 미래를 향한 모습들이 늘 있어왔는데 이것도 그 중에 하나라고 봐야 되겠죠. 네. 올해 새롭게 마련된 특별전도 있는데 정희석 감독의 미나리가 촉발제가 된 섹션이라고 해요. 여기는 어떤 작품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네, 그 코리아 아메리칸 특별전이라고 코리아 디아스포라는 이름이 붙었는데요. 이게 해외 이민자들의 삶을 좀 들여다보는 섹션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OTT 플랫폼이 성장을 하면서 K 콘텐츠가 좀 해외로 널리 퍼져가는 계기가 됐었을 때 네. 이제 할리우드에서도 미국 이런 재미교포 영화인들을 좀 주목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가장 대표적인 게 아까 정희석 감독의 미나리이고, 그다음에 뭐 저스틴 전 감독과 코고나다 감독이 함께 연출한 파친코도 이제 좀 인기가 높아서 이런 작품들을 보면서 뭐 할리우드에서 활약하는 이런 우리 재미교포 영화인들을 좀 삶을 들여다보자는 취지입니다. 그렇군요. 이거는 사실 이제 부산국제영화제가 선택과 집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만큼 다양한 문화들을 담으려고 하고 다양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하나의 방증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뭐 좀 원래 논란들이 참 많았는데 조정국 운영위원장 사태부터 성추행 논란, 예산 삭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될 테지만 그동안 우여곡절들이 참 많았습니다. 좀 뭐랄까요? 재발을 막을 수 있는 방법 어떻게 좀 보고 계시는지 한 말씀 아마 해주세요. 시민으로서도 되게 안타까워하셨을 그럼요. 텐데 예. 그렇죠? 아마 이 5월부터 시작한 일들은 뭐 내외부 영화제뿐만 아니고 시민 그리고 영화 팬들에게는 사실 정말 뭐 태풍, 뭐 우여곡절이라고는 말로도 표현을 할 수가 없는데 이게 영화제가 올해 28번째 행사인데 이 28번을 치르는 동안 이제 아시아를 대표하는 영화제로 성장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5월에 일어난 이런 일련의 사태들을 보면서 조직의 문제점들이 드러났는데 이 사태가 좀 많은 점을 시사하고 있어요. 이게 뭐 그동안 이게 초기에는 영화제가 사실 조금 끈끈한 어떤 소수의 이런 소수의 전문가들이 이렇게 뭉쳐서 키워왔는데 그게 사실상 시대적 소명을 다한 셈이 된 거라서 근데 이제 그게 시대의 흐름을 조금 서로 맞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영화계가 정말 논쟁을 벌였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조직이 이렇게 안고 있던 그런 문제점이 이렇게 한순간에 표출이 된다는 것은 이제 다시 새로운 자정 능력과 그리고 내부의 많은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예산도 당장 줄었고 내년에는 사실 더 지금 줄어들 위기인데 이것을 뭐 영화제 측에서도 밝혔지만 아직 섣부른 희망을 이야기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방지를 하려면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자정력을 조금 발휘를 해야 하고요. 그리고 그동안 이렇게 저희가 뭐 거론을 했던 많은 문제점들을 지금 혁신위원회에서 논의를 하고 있어요. 뭐 매주 회의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매주 하고 뭐 아마 영화제 기간에도 비공식 간담회로 의견 수렴을 받고 그렇군요. 그리고 영화제가 아마 끝나면 그 공청회를 열어서 이렇게 의견을 좀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영화제가 구태가 있었다면 그것들을 버리고 새로운 전환점의 계기가 되는 아주 중요한 한 해인 것 같아요. 네. 예, 많은 분들이 그래도 부국제의 명예와 또 내공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좀 응원해주면 좋겠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국제신문 문화부 김미주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